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2016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37번부터 39번 고전시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7번부터 문제를 이제 좀 보도록 하죠. 가와나의 공통점, 답지를 쭉 보니까 대화의 형식, 연세법, 직유법, 의의나 물음의 형식. 그러니까 표현 방법에서의 공통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8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어떤 시구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39번이네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강산과 나의 마당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가에서의 강산이라는 장소와 나에서의 마당이라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작품에서 공간은 화자가 위치한 구시적 장소의 의미를 넘어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공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와 나의 설정된 시적 공간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그럼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작품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전시가를 분석하기는 사실 현대시보다 더 쉽습니다. 자, 왜 우리 친구들은 아닌데요 선생님, 고전시가가 더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고전시가는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주제가 한정돼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자연의 그 즐거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강호 한정가, 그리고 강호 가도가 자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임금의 덕이다 라는 내용, 강호 가도,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해서 어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연군 지정의 내용, 그리고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리움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로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가 대표적인 강호 한정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김광욱의 윤리유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공명도 있고 부기도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부기, 공명 많이 들어봤죠? 부자이면서 귀한 사람, 그리고 공명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사람, 이런 것들을 내가 잊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속세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속세의 가치를 잊었다. 세상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번우한 밑에 나와있죠.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도 다 잊었다. 이런 속세의 가치를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마저 잊으니 잊었는데 부귀 공명 잊었고 번우한 일도 잊었고 내 몸도 잊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이거 점층법이에요. 내 몸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그러니까 이런 속세적인 것들을 다 잊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태도? 탈속, 속세를 벗어나는 탈속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 가보죠. 삼공이 귀하다 한들, 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소냐? 강산은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 삼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공은 뭐가 돼요? 속세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강산은 자연이 되는 겁니다. 바꿀 소냐?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서의적 표현이죠? 물어보고 있어요. 바꾸겠냐?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연 친화적이며 유유자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청흥, 맑은 흥과 운치를 가지고,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청흥, 정서가 드러나죠. 흥과 취가 드러나는 정서. 만호후인들 부러워하랴. 와, 만호후 어떻습니까? 만호후는요 뭡니까? 세도가 권력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거 세모가 되겠죠. 부러우랴, 서로이 부럽지 않다. 세 번째 수 가보죠. 헛끌고 시끈,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워 내던지고 필마 추풍에 책찍을 쳐 돌아오니, 자연으로 돌아왔는지 고향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왔다. 아무리 매인세 노인들
노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시원하다라는 게 뭡니까? 정서죠. 어떤 정서? 홀가분함. 그러니까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뭐 자연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 즐거움 그리고 시원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하는 모습, 강호 한정의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호 한정이라는 건 뭡니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약용의 보리타작 들어갑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직유법 드러나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세요. 높기가 한자다. 한 30cm 된다라는데 밥이 한 30cm라는 건 그건 뭐 굉장한 과장이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밥 먹고 나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 곡식 나다를 터는 도구가 도리깨죠. 검게 탄 두 어깨 햇빛바다 번쩍이나 아주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춰 두드리니 삽시간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자, 노동이 있는 공간이 마당이네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더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타작뿐이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이 되겠죠.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끼는 점을 잘 보죠.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농민들의 삶에 대한 평가죠. 농민들의 삶에 대한 이 화자의 평가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심신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낙원이 뭡니까? 바로 농민들이 일하고 있는 이 마당이 되겠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겠는가? 대조를 이루는 공간이죠. 이렇게 낙원은 플러스지만 벼슬길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뭐가 되냐면 건강한 삶, 긍정적인 삶이 되고요. 벼슬길은 뭐가 됩니까? 헛된 명분을 줍는 삶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보리타작을 해봤는데 여기까지가 후정이 되겠죠. 건강한 삶의 아름다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37번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상정태를 찾되 지금 상정태 가운데 정서가 무엇인가? 정서는 쉽게 드러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고전 시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37번 문제 들어가죠. 자, 공통점 대화 형식 둘 다 없죠? 연세법 말도 안 되고요. 직유법은 뭐만 있어요? 나에만 있죠. 젖빛처럼 이라는 부분에 있죠. 나에만 있고 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의인화 둘 다 없고요. 물음의 형식 서리법 있죠. 불어우랴 바꿀 쏘냐 가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에는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겠는가? 서리법을 활용해서 화제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서리법 자체가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꿔 질문하는 게 서리법이니까 어쨌든 의문문 그러니까 물음의 형식 활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쉽게 해결됐고요. 38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린 화자의 태도 드러나 있죠. 니은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새가 놓였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새가 잡혀있다가 놓인 것보다 내가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온 게 훨씬 더 시원하다라는 거죠. 화자 해방감 표출되어 있습니다. 디귿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고된 삶을 살아온 화자가 아니죠. 이건 누굽니까?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거 틀렸죠. 3번이 틀린 거죠. 햇볕바다 어깨가 번쩍인다라는 내용은 사실은요 고된 삶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농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삶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보면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에 대한 화자의 평가. 그렇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심신이 조화를 이룬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맞죠? 미음,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겠는가. 화자 자신의 성찰. 벼슬길에서 헛된 명분을 좇는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맞습니다. 자, 39번 보기 다 읽었으니까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강산과 마당, 강산은 자연이고요. 마당은 건강한 삶이 있는 공간이죠. 자, A는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B는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 1번이 정답입니다.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공간,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 맞죠. 2번 건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담긴 공간. 맞아요. B가 틀렸어요. 빈곤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공간. 이게 틀렸습니다. 3번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 틀렸죠. 삶의 애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 틀렸죠. 자, 이 노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당은요. 자, 4번 A는 힘겨운 삶에 대한 저항 X, 현실과 타협 X. 5번에 A는 내적 욕구에 대한 자식의 절제 X, B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X.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7번부터 39번 문제 다 작품 분석과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틀린 부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사고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근거를 올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문제 풀 때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